안녕하십니까. NRMSA 백안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AD 파일을 이용한 모델링 및 구조 해석 네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해석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솔리드 모델을 들고 와서 그때 해석을 진행했었죠. 이렇게 보면 솔리드 모델입니다. 그죠? 솔리드 모델을 들고 와서 해석을 진행하다 보니까 격자의 퀄리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격자를 멀티 메소드에서 멀티 기능을 쓰면 격자가 조금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두께 방향으로 격자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기본 3개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두께 방향으로 격자를 3개를 넣기에는 격자가 좀 너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해석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격자가 많아지게 되면 해석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걸 솔리드 모델로 미드 서피스를 생성을 해서 해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할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닫고, 자, 복사를 하실 때는 여기 화살표가 있죠. 그 화살표를 눌러 보시게 되면 이 duplicate가 있습니다. 그 duplicate를 누르시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하고 이 모든 것이 똑같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제가 되는데, 이 복제된 것에서 미들 서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를 클릭을 하시고, 미들 서피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중앙 단면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께가 있으면 그 두께가 있는 중앙의 단면을 생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CAD 파일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우셔도 상관없고, 여기에 드로잉에 보시면 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바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커브가 다 삭제가 되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틀리기 때문에 미들 서피스가 이상하게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실제로 지금 해석에서는 이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거죠.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델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스플릿 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신 이후에 이 면을 선택합니다. 이 면을 기준으로 바디가 잘려지거든요. 그래서 위에 바디를, 이건 이제 삭제할 바디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Select Region to Remove라고 되어 있죠. 제거할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그리고 이 H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이제 H빔 형상에 맞게끔 나눠줍니다. 미드 서피스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들 서피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 서피스는 프리뷰어로 가시면 미드 서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미드 서피스가 있는데 여기서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 밑면을 선택을 하고 하면 이렇게 미들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하나하나 면을 다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방법을 쓰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들 서피스로 가셔가지고 유즈 레인지를 가겠습니다. 그럼 미니멈 thickness를 0mm 해서 이 두께가 최대 두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mm 정도 되고, 뭐 최대 두께가 H빔 같은 경우는 8mm, 이
판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35mm, 40mm 안에는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럼 미드 서피스를 가셔가지고 맥시멈을 40mm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왼쪽 마우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시면, 지금 색깔이 다 변했죠. 색깔이 변해 있는 건 미드 서피스가 따지는 거고, 색깔이 변해 있지 않는 건 미드 서피스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이제 미드 서피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미드 서피스가 생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미들 서피스를 가지고 가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실제 쇼를 해보도록. 실제 형상은 여기 이 면과 이 면이 접촉을 했는데, 미들 서피스는 이 엣지와 이 면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컨택 조건을 잡으실 때 이 면과 이 엣지가 컨택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으면 이 면하고 이 면은 면 대 면으로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부분은 면과 면이 접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엣지와 면이 접촉이 되어야 되고, 면과 면이 접촉이 되는 것은 보시면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면과 이 면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컨택 조건 잡을 때는 나중에 오토로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을 해가면서 저희가 컨택 잡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치수를 확인합니다. 여기랑 떨어진 간격이 17.5mm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 모델로 다시 가시게 되면 미들 스피드 들어왔죠. 이제 변경돼서 모델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물성치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다 선택을 하신 후에 어사인먼트에서 스트럭처스 T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들 스피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윗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 윗판입니다. 그러면 15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 두께를 측정을 해보면 15mm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들 서피스가 격자를 두께 방향으로 하나만 생성을 할 거지만은 15mm라는 두께를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해석에서 미들 서피스 클레임을 따지 않고 다른 곳에서 미들 서피스 만들어가 들고 오게 되면 thickness에 노란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thickness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offset 타입이 지금 미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탑, 바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죠? 미들 서피스 아니고 우리 윗면에서 나왔다면 탑으로 갈 거고, 밑면에서 나왔다면 바텀으로 갈 거고. 그러면 그 기준을 그 점 면을 중심으로 해서 격자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로 생길 건데 미들 서피스이기 때문에, 근데 탑이나 바텀으로 오게 되면 그 면을 기준으로 해서 격자가 밑으로 생기든지 위로 생기든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미드 서피스를 생성을 해서 들고 오기를 조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컨택이 하나도 안 생겼죠. 왜냐하면 그 톨러런스 밸류를 11.977mm로 했는데 아까 여기 보면 하이드 올서 프레스 시키고
17.5mm죠, 그죠? 근데 17.5mm가 되기 때문에 실제 서피스와 서피스는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잠시만요. 네네네. 하나도 생기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격자를 이 면과 면도 접촉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컨택에서 저희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디드로 해서 이 면을 선택을 하고 타겟은 이 면을 선택을 해서 컨택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이제 용접과 같은 조건으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는 아까 보시겠지만 볼팅으로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본디드 조건은 아닙니다. 썸밀하기나. 근데 이 해석에서는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 이제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엣지들이 다 합쳐지고 네. 이 면과 이 면도 합쳐져야 되는데 붙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면 HB하고 윗면이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mm로 떨어져 있었는 거죠. 16.5mm. 결국은 이제 밑면과 윗면에 16.5mm의 면이 떨어져 있는데 이 면을 연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하나씩 다 만들어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조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은 일단은 하이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이 면하고 이 면이 서로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면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는데 일단 커넥션 그룹을 하나를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 11.957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까 최소 떨어져 있는 간격이 얼마였죠? HBM하고 윗면에 HBM 16.5mm입니다. 17mm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value로 해서 17mm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와 페이스를 연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올바디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바디로 선택을 하지 않고 박스 셀렉팅을 통해 가지고 이 바디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저기 있는 H빔들이 되겠죠, 그죠? 윗면에 있는 H빔들 얘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5바디가 선택이 되었죠. 그래서 이 바디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하이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택된 게 17mm에서 저희가 Create Automatic Connection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되면 이제 보시게 되면 윗면하고 이제 밑에 H빔들이 서로 접촉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네, 다 접촉이 되었죠. 컨택이 다 잡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컨택을 한꺼번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Show All Body를 하시고 이제는 뭘 잡아야 되느냐면 면하고 엣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면과 엣지. 그렇죠. 그래서 면과 엣지를 미들 서피에 잡을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엣지하고 면하고 붙는 뭐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커넥션 그룹을 연결하고 올바디로 되어 있고 슬라이드를 지금처럼 많이 주게 되면 보시면
이 면하고 이 엣지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value를 이용해서 1mm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페이스와 페이스는 잡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no로 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스하고 엣지를 잡는데 이제 only surface body하고 엣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reate automatic connection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생겼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엣지하고 이 면하고가 서로 붙어. 지금은 이 상황은 엣지하고 면하고는 원래 붙으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엣지 대 엣지가 서로 붙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은 엣지와 엣지가 붙어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이제 면과 엣지가 붙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엣지와 엣지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엣지와 엣지가 붙어야 되는데 면과 엣지가 붙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면과 엣지, 그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삭제를 좀 해주시다. 여기까지는 8번. 자, 엣지와 이 면들이 다 붙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스프레스를 시키면 스프레스. 자, 그런 다음에 9번은 맞죠. 면과 엣지가 돼야 되고, 10번도 맞고, 11번도 맞고, 10번 맞고, 저것도 맞고, 이 부분도 하나, 둘, 셋, 넷, 15, 16, 17, 18, 19, 20, 21, 22, 22번까지 15번에서 22번까지 이 부분도 스프레스를 시켜주셔야 돼요. 23, 24, 25번, 26, 27, 20, 28, 30, 31, 32, 32까지 스프레스 시켜주셔야 돼요. 좀 많네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유저가 일일이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일일이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없애주는 작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이게 스프레스를 시키고, 다음 또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겠죠. 스프레스 시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부분은 중간에 좀 애매하게 하나가 붙어 있네요. 이 부분과 이 부분도 붙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같은 경우는 붙으면 안 됩니다. 그죠?
얘는 붙는 게 맞고, 붙는 게 맞죠. 얘도 밑에 있는 붙는 게 맞네요. 얘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면과 면도 실제로는 붙지 않아야 되는 면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다 좀 확인해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면 엣지와 엣지들이 잡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엣지들이 잡혀야 되거든요. 엣지와 엣지. 그래서 다시 컨텍스트 그룹을 하고 슬라이드를 밸류로 1mm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엣지와 엣지 예스를 해서 이제 엣지와 엣지가 잡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3D 상에서 면과 면이 잡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엣지와 엣지가 잡히는 게 맞죠. 이렇게 용접이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엣지 잡혔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쓰실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조금은 확인은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엣지를 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격자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격자가 짜졌습니다. 야, 전부 다 이제 헥사 메쉬로 이렇게 격자가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픽스드 스포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면에 4개의 면에 아마 쪽 픽스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rce는 윗부분에 force를 주었어. 그래서 solve로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전에 떴던 메시지가 뜨지는 않죠. 여기 보면 at least one body has been found to have only one element in at least two directions along. 이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뜨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격자가 이제 이렇게 짜졌는데 이제 이 격자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격자가 원래는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 실은 모델은 거죠. 디스플레이에서 thick cell and beams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가진 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랑 이제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 보시면 0.94mm.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거에 보면 0.98 정도가 나오죠. 그죠? 0.94mm가 나오고 변형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마 응력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최대 응력이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 아마도 불연속되는 면이 이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최대 영역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이 부분이 아무도 과하게 구속이 잡혀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면과 면이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면과 면이 엣지와 면이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게 심하게 옆에 면과 옆에 엣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면이 한쪽이 이제 변형이 발생할 때 그 다른 면도 실제로는 접촉이 물리적으로 안 돼 있는데 컨택이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맥스 되는 부분이 거의 뭐 이 부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투도 가가지고 컨택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이 이렇게 막 잡혀 있네요. 몇 개가. 네, 이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 네,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 이게 실제 면과 면이 면과 엣지가 붙어 있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이게 붙어버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붙으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런 부분들도 붙으면 안 됩니다. 그죠? 면과 엣지인데 엣지도와 엣지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붙는 게 맞고 그죠? 맞고 이런 부분도 붙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붙어야 되는 게 맞죠. 이 부분은 붙으면 안 되고 그죠? 이 부분도 붙으면 안 되죠. 이 부분은 붙는 게 맞고 이 부분도 붙으면 안 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조금 확인을 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아까 봅시다. 455.7 이쪽 부분에서 발생을 했죠. 네, 이쪽 부분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솔버 피벗 워닝이라 아까 컨택 부분들을 조금 삭제해주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조금 과하게 또 없앴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솔버 피벗 워닝이라고 해서 뭐 얘가 조금 날아가 버리는 좀 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솔버 피벗 워닝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go to object 들어가게 되면 이 middle surface 부분이 아까 뭐 구속 조건을 이제 없애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 X 방향으로 X방향. 그래서 컨택이 제대로 잡히지 계산되는 중에 얘가 이렇게 움직여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때문에 정확하게 컨택을 잡아주고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들 서피스를 형성을 시켜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격자를 저희가 조금 아름답게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이렇게 해서 격자를 생성하게 되면 격자의 퀄리티가 격자의 퀄리티를 조금 높게 가져갈 수 있죠. 이렇게 좀이란 부분에는 좀 격자 집중되고 여기서 조금 높은 퀄리티의 격자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미들 서피스를 이용해서 격자를 미들 서피스를 생성하고 그걸로 해석을 진행하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실제 미들 서피스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컨택 잡는 부분을 신경을 조금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 보시면 이제 솔리드 모델을 가져오시게 되면 컨택 부분이 서피스가 그냥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격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두께 방향으로도 격자를 정확하게 주고 해석을 진행을 하려면 3개 정도의 격자는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격자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되죠. 이것도 아까와 같이 30도로 좀 미드 서피스 딴 것처럼 해가지고 격자를 한번 생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건 서피스 메쉬를 가져와 가지고 두께 방향으로 3개 이상 격자를 주고 해석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격자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격자가 또 서너 개씩 들어가네.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격자 이 두께에 대해서 길이 방향으로 격자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솔직히 격자 47만 개 정도의 격자가 생성이 되었고 이 같은 경우에는 27만 개. 근데 두께 방향으로 격자를 하나씩 더 주고 이 에스펙트 레이시오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격자 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미들 서피스를 생성해서 해석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석은 시간 싸움인 거죠. 시간 싸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미들 서피스를 가져와 가지고 해석을 좀 많이 진행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